네, 계속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지금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이 중국과 접경 지역 인근입니다. 저곳이 지금 중국 내륙을 관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이제 잠시 뒤면 저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저곳에 경비가 삼엄했고요. 이 취재진의 접근도 제한이 됐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전용 열차가 도착이 임박하면서 저곳에 경비도 삼엄해지는 분위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의 이 군인들이 지금 양쪽으로 이 도열을 한 채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륙 관통 이벤트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수준이면 비행기 타고 4시간 가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선택일 텐데 네네. 굳이 그걸 버리고 60시간 걸리는 이제 길찾기를 가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아마 정치적 포석을 깔았을 겁니다. 아하. 그중에 이제 제일 큰 게 할아버지 따라하기라는 역사적인 유운도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륙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뭐냐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談判을 하러 가지만 그 길은 중국의 든든한 백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든든한 뒤에 배후 기지로 해서 간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춘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억 명의 인구가 이동하는 복잡한 시기인데 그 복잡한 시기 춘절 기간에 김정은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아하. 그 열차길을 다 통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주민들이 이제 불만도 있었던 것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네. 그런 길들을 열어줬다는 것은 중국도 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만 이건 우리가 철저히 아하. 도와주는 것이다.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돈독한 우위가 있다. 네. 협력이 있다. 네. 이걸 또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북중 관계의 밀착과 협력이라는 것을 네. 전 세계에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60시간의 이벤트를 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기종 기자, 네.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사람이 혹시 김창선 부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방금 김창선 서기실장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경호 인력 네네. 북측이 미리 이 하노이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인력도 지금 속속 이 동당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지금 화면에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 네. 지금 김창선 부장이 지금 레드카펫에 지금 이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전과 관련해서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등 그 연습을 좀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후 연주를 멈추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전 때문에 먼저 하노이에 들어와 있었던 김창선 서기실장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면 아마 네.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170km 거리의 하노이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하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중간에 어딘가를 들을지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요.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노이 베트남 정부가 철저하게 인근 도로를 모두 통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당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베트남이 참 이 지도를 보면 세로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저 동당역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 인근에 있는 곳인데 저곳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우리 이기종 기자의 설명처럼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전용 차량으로 갈아타서 이동을 한다면 물론 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시간 반 정도가 있으면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의전을 담당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지금 화면상에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복 입고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김창선 의전 담당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도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주변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이 동선까지 다 지시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사실 굳이 시간을 따져본다면 지난 23일 한 오후 4시 반쯤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9시 반 정도에 도착한다면 한 65시간 정도를 지금 기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일정이 될까 여기도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그 27, 28일은 또 2차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끝나고 또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으로 귀국하면은 3월 2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3대에 이어서 평양을 일주일 이상 비운 이런 거 아직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아하,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네. 한 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뭐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두 번째는 베트남식 경제를 받아들여서 네. 북한의 경제를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네. 예, 이런 걸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열차가 지나가는 나라와 차가 지나가는 나라를 보면은 네. 북한, 중국,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개 나라가 공교롭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체제 딱 세 개 국가입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정치와 경제 모두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북한이고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들여 소위 시장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도 중국과 사실상 베트남 말씀하시는 중국과 건- 베트남입니다. 네네. 근데 북한도 사실상 사회주의 시장 경제 초입에 들어갔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 방식이냐 베트남 방식으로 네. 변화를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잘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지금 뭐 잠시 뒤면은 동당역에 도착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일정에 이제 관심이 가는 이유가, 물론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한 10시 반쯤 예상은 됩니다만, 나란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하노이에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밤에 도착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네.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하노이에 지금 입성을 하니까 네.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그 하루 정도의 시간에 어떤 일정을 짤지는 뭐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고 베트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예상 가능한 것은 우선 동당역에 내려서 하노이까지 가는 그 과정에 또 갈 수 있는 예상지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일성도 베트남을 방문해서 찾았었던 그 이후에 베트남전에 실제로 북한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북한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죽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베트남전 참전 묘소를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들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김정은이 거기에 들릴 거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노이에 가는 길목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일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여기를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만 여기도 네. 역시 그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그 국도에서 다른 국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야 될 인접 국도에 대한 경계태세나 경비가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돌아가는 길에 지금 하노이로 가는 길에 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러한 경비 상태나 통제 상태를 보면 동당에서 하노이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네.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노이에 도착하면 하노이에 도착해서 오늘 밤 일정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또 내일 저녁에 지금 1차 면담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네. 오늘 오롯이 하루 종일하고 내일 저녁까지 또 하루 종일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틀간의 과정에 김정은이 어떤 일정과 동선을 찾을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상할 네.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싱가포르 갔을 때도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깜짝 야경 방문을 갔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도 또 아니면 내일 밤이든 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전 세계의 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네. 있는 그런 하노이 인근에 아마 네. 그 야경 관람이나 아니면 어떤 관광지 아니면 네. 어떤 유적지 같은 데를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기종 기자, 지금 현지 기자들은 동당역에 도착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전망들 혹시 쏟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네. 지금 동당역 상황을 전해드리면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경호원들 20여 명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방탄 경호단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아마 오늘도 재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미리 하노이에 들어와서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의제 협상을 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김창선 부장, 네. 의전을 맡은 김창선 부장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태 평화위 박철 부위원장의 모습도 포착이 된 것으로 아하.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역시 네. 현장에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하노이까지 그 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 미국과 의제 협상을 했던 김혁철 대표로부터 아마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전망입니다만 김기호 교수님 예. 동당역에 도착을 해도 지금 현지 취재진 MBN 취재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동당역에서 이 하노이까지 입성하는데 그 이용하는 도로가 베트남의 국도 1호래요. 국도 예. 1호인데 거기를 지금 전면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곧장 달려도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면 중간에 어디 들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하는 게 또 현지 기자들의 또 전망이에요. 예, 요거는 뭐 다 베일에 가려 그렇죠. 있어서 네, 사실은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니, 베트남에 또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보안, 아하. 비밀 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사실은 열차 타고 갔다는 것을 도중에 알린 것만 해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라는 또 키워드를 하려 그러면은 네. 몇 가지 그 들를 때가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하.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네. 또 그 하이퐁에 보면은 베트남 그 빈페스트 첫 완성차 업체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예, 여기가 하노이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네. 예, 거기를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네. 삼성전자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베트남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 베트남식 방식을 따라간다면은 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또 베트남 최대 그룹이잖아요. 예, 여기서 만든.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이 북한을 연구할 때 보면은 수행 인원의 또 면면을 보면은 그 또 행동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수행한 사람 중에 당 그 부위원장, 당 네.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중에 이 경제를 담당하는 네. 그 오수용 당 경제부장이 같이 그렇죠. 수행했거든요. 네. 예, 이런 거를 봐서는 네. 분명히 이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 시차는 충분히 예상된다. 다만 네. 시기가 언제냐. 네. 예, 그리고 이제 장거리 이렇게 기차 여행과 또 자동차로 간다면 피로도 누적됐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의지에 집중해야 되니까 최종 조율회관까지 보고를 받고 결심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요. 이기종 기자, 지금 베트남 현지의 이 아이들로 청소년들로 지금 보입니다만 저 뒤에 좀 화면에 멀찍이 찍혔습니다. 네, 꽃을 그렇습니다.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 인파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지금 현장 기자들이 전해온 소식 말씀드리면 네. 앞서 도착했던 경호 차량들을 재배치하는 등 아하.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동강역 그 이렇게 좌우로 일렬 행대식 좌우측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복장을 보니까 베트남군 의장대 같아요. 이 경우는 네. 하얀 옷하고 약간 그러네요. 카키색 복장. 네. 그리고 저 화동들은 이제 환영하는 화동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호위사에서 나오는 경호 인력들이 네. 그걸 이제 1선, 2선, 3선이라 그러는데 네. 밀착해서 이렇게 이제 경호하는 네. 그런 모습과 의전팀들이 저 앞에 나가 있는 모습.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서 그 꽃을 든 환영 꽃을 든 이 청소년들로 보이는 베트남 현지 청소년들로 보이는 그 아이들이 비옷
같은 것을 좀 입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현지 날씨가 지금 화면상으로도 지금 밝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베트남은 우리보다 2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현지 지금 오전 7시 한 26분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뭐 동트인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날씨가 그렇게 맑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비옷 같은 걸 입고 있다. 날씨가 뭔가 좀 굳은 날씨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꽃을 든 모습은 그 북한 평양 주민들이 꽃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좀 흡사하다 좀 볼 수 있겠어요. 예, 예. 네. 지금 저렇게 베트남의 의장대들이 이 동당 역사에서 나오는 출구에서 양쪽으로 이 도열을 한 채 잠시 뒤 나올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김근식 교수님 어제 이 현지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베트남 관계자가 직접 저곳을 다 통제를 했고, 또 북한 측의 의전 담당 관계자들이 저기서 보포까지 사전 예행 연습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정은 역할의 대행까지 세워서 아하. 리허설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을 지금 친선 방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은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지만, 김정은이 그 기차를 타고 출발할 때 이미 노동신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베트남을 친선 방문하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중국을 지나갈 때는 중국은 그냥 기차편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걸 통제해주는 그런 그 지원 역할을 했지만, 중국을 거쳐가지고 베트남을 친선 방문하는 사실상 국빈의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트남의 첫 접경역에서는 네. 베트남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네. 해야 되고 아하. 저렇게 환영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리면 베트남 측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국빈에 버금가는 아하. 환영의 공식 행사를 해줄 거고, 네. 저기에는 아마 베트남 측에도 고위 인사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베트남 측의 국가적 차원의 고위 인사가 와서 그러네요. 환영식을 수행하고 네. 모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애초에는 이기종 기자 국빈 방문이냐, 국빈 방문을 논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외교부 장관이 평양에 방문한 것도 아니냐, 이렇게 이 추정이 있었습니다.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번 방문이 공식 친선 방문으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베트남을 찾게 돼요. 그렇다면 이기종 기자,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 며칠 더 머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당역을 3월 2일까지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그래요? 걸 네. 들으셨을 텐데요. 네. 아마 3월 2일 정도까지는 베트남에서 추가 일정을 가지지 않을 가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 됐던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아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확정된 공식 일정은 네. 내일 저녁 네. 정상회담을 연다라는 소식이 백악관 발표로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내일 정상회담이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이 될지, 혹은 네. 만찬과 함께 진행이 될지, 이런 여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일 만찬 장소도 그리고 또 아직 공식 회담 장소도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만찬을 하게 되면 지금 백악관은 만찬을 겸한 첫 정상회담인지 요건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애초에는 27일 저녁쯤에는 만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 지금 백악관 발표, 이기종 기자 얘기처럼 내일 첫 정상회담을 양측이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만찬을 네.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아하. 만찬을 겸한 회담이 될지,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에서는 업무 오찬이라고 해서 그랬었죠. 네. 오찬을 겸해서 또 회담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먼저 1차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만찬만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오페라를 관람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친교를 하는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또 이제 어제 비건 대표, 김혁철 대표 보면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네, 네, 먼저 네.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보면은 이기종 기자 한 40분 만에 이렇게 간단히 끝난 거 보면은
이제는 양 정상들이 결정할 몫을 남겨놓고 네. 이제 실무 차원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하면 저 빨간 꽃이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확실하게 클로즈업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마 베트남 차원에서는 저 빨간 계통이 김일성, 김정일 꽃하고 비슷하거든요. 아하. 예, 그런 네. 꽃을 혹시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추측도 갑니다. 네, 이기종 기자. 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 동안 들어온 소식이라 잠시 늦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내일 저녁 양국 정상이 만찬을 함께 하는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다. 네, 그렇습니다. 겸한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그러니까 네네. 김근식 교수님 사실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무슨 깊은 얘기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아마 이 두 정상이 하노이에 왔기 때문에 일단 공식 정말 본격적인 이 회담 전에 서로 만나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연출한 그런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1박 2일로 그 회담을 잡았기 때문에 2박이죠. 같이 자는 건데 네. 첫날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 오고 그다음에 내일 공식 회담을 시작하는데 저녁을 만찬을 하면서 회담을 하는 걸로 지금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좀 익숙한 이런 시작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당일치기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나자마자 바로 공식 행사를 하고 단독 정상회담하고 오찬하고 확대 정상회담하고 선언문 합의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루를 같이 자는 일정이어서 아마도 만찬을 통해서 구면이니까 네. 서로 간에 익숙한 얼굴을 좀 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만찬에서는 사실은 밥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지 무슨 합의를 하고 서명을 그러네요. 하고 도장을 찍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첫 만남 내일 27일 예정된 내일 저녁 만찬 겸 첫 회담은 그러니까요. 아마도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네. 덕담과 분위기 파악 이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 네. 본격적인 회담의 협상의 줄다리기와 기싸움 그 다음 날이죠. 아하. 28일 날 종일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이기종 기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북한에서 평양역에서 출발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만약에 이제 잠시 도착한다면 굳이 따져본다면 한 65시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체 그 전용 열차 안에는 대체 뭐 어떤 시설이 있길래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먹고 자고 뭐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 네. 특별 열차 안에는 소형 헬기까지도 탑재돼 그래요?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비상시에 당연히- 대비해서? 네, 아하,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회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보안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실무진들과 회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통신 장비 등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하.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요, 전용 열차, 뭐 이제 내부 모습도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소파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경비대뿐만 아니라 요리사, 뭐 응급수술을 위한 의료진 이게 걸어다니는 특급 호텔이라 문성목 교수님,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합류하셨습니다. 문 센터장님, 저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뭐 걸어다니는, 뭐 운행하는 특급 호텔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네. 60시간이 넘는 그런 장거리 행군인데 네. 이 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런 편의 시설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선택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지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이동하는 동안 하노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하노이 선언 실무 접촉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전반적인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파악하고 또 실시간대로 들어오는 지침, 이 의사결정 그런 과정에서 회담을 지휘해야 되고 네.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모든 장비와 시설들이 네. 잘 갖추어져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화면 아래쪽에 작은 화면은요, 이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을 저 전용 열차 안에서 이 접견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저장면 정도밖에 내부 시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평양에서 출발해서 이 동당역에 도착하는 이 전용 열차가요. 김근식 교수님 언론 보도 보니까 객차가 이 20량에 20량에 해당한대요. 엄청나게 긴 길입니다. 지금. 네, 지금 뭐 20량에서 23량까지 아, 지금 그래요?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장기간의 지금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추가해서 이 기차 객차를 더 추가한 것 같고요. 아하.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김정은의 전용 열차, 특별 열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응급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회의실과 접견실과 침실, 그다음에 네. 식당이 있는 건 기본이고 네. 전용 차량을 거기다 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봤고, 네. 그다음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봤습니다만 네. 김정은의 전용 차량 벤츠 리무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벤츠 리무진을 중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차량을 싣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용 차량도 실을 수 있는 객차가 네.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보통 한 12량에서 13량 정도가 움직이는데 그중에 6량 정도가 김정은 개인 용도입니다. 하하. 접견실, 집무실, 침실, 식당, 그다음 응급실 무슨 이런 걸 생각해 뭐 보면 샤워 기능도 있겠죠. 집무실까지 네. 다 아하, 합치면 네. 6량 정도가 되는데 네. 이번에 좀 늘어난 건 뭐냐면 수행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행 인원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나왔던 오수룡 당 중앙인 부위원장이라든지 김평의 당 중앙인 부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고위급 인사가 수행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또 객차 편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차량이 좀 늘어난 것 같고 또 하나 4시간 거리의 비행기를 마다하고 저렇게 60시간이 넘는 기차를 택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시시각각으로 평양과의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평양에서 일어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김정이 철저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행기는 한 번 뜨면 사실은 김정은 통제 바깥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나 기차라는 것은 훨씬 더 자기 통제하에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땅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경호와 보안 차원에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전용 열차에는요. 위성 송수신 장치,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송수신 장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북한 내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양에서 이 동당역까지 이 길이를 굳이 따져본다면요. 미국으로 따져보면요. 미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 횡단한 길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런데 김기호 교수님, 사실은 이 베트남 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이 갑니다만 어디를 들지 관심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방문이 이 공식 친선 방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예우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호찌민, 베트남의 국부라 불리는 호찌민 주석을 이 묘소를 뭔가 좀 참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는 아마 거의 확실할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손대 김일성 주석이 갈 때도 호치민과의 관계가 있고, 네. 예, 또 그 베트남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호치민 주석이.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국빈이거나 친선 방문하는 그 외빈은 네.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게 통과 의례처럼 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생전에 할아버지하고 또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발표 안 돼서 그렇지 네. 베트남의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하고 네. 이 친선 교류 행사가 네. 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이 최고인민회의 간에도 그 김영란 상임위원장 방문 이런 것도 계속 있어가지고 네. 예, 베트남과의 친선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네. 또 아까 그 기자 말씀하셨는데 예, 네. 지금 막 뛰네요. 네, 뭔가 긴박한 네, 움직임이 뭐 좀 감지가 돼요. 막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도 공안이라고 호칭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의 공안들도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네네. 국방대학교 교수할 때 보니까 베트남 대령급 장교가 한 명씩 오는데 네. 이 공안 이런 것도 다 군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도. 예. 네네. 치안 문제도 다 군이 다 통제를 예, 하고 있군요. 예, 예. 지금 문 센터장님, 지금 물론 저곳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여야지 이제 도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미리 도착은 해놓고
혹시 안에서 뭔가 가다듬고 조율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혹시 좀 지체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망을 해본다면요. 예,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열차 내에 대기하도록 그렇게 아마 동선이나 시간 계획을 짜지는 않을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네네. 본인이 원해서 내가 좀 안에서 더 있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준비가 미흡을 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안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긴박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면 아마 도착이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열차 이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물론 이제 비행기 이동이 어려운 그런 북한 내부의 사정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본인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네.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기종 기자, 지금 속보 자막이 나옵니다만 저 3인방에 대해서 면면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김혁철, 김철구, 김창선 어떤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혁철은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로 선임돼서 이번에 의제 협상을 담당했죠. 그렇습니다. 의제 협상을 담당하면서 미국 네. 측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의제 협상을 며칠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철규는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아까 보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경호 담당 총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호 담당자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선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언론에 노출이 돼서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무위원회 부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그렇죠.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도 뭐 김창선 부장이 의전을 뭐 총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숙소와 뭐 동선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뭐 김혁철, 김철규, 김창선,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복심으로 다 지금 통칭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노이로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 의제, 양측이 의제 관련해서는 뭔가 뚜렷한 접점, 확정된 게 없다. 혹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두 번째입니다만 네. 사실은 전쟁을 했던 나라고 지금도 정전 상태인 나라의 정상회담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례가 사실 없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정상회담의 프로토콜에 따르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대통령이 오고 그다음에 네. 북한의 또 지도자가 오는데 네. 실제로 미리 와서 의제 협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네. 상당 부분 정상회담 합의문의 초안까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밀고 당기기의 기싸움,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미리 와서 지금까지 비건하고 김혁철이 지금 진행했던 실무협상 또 의제협상의 어떤 결과들을 놓고 네.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비관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때까지도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네. 사실은 싱가포르에 와서까지도 당시에 이 최선희 부상하고 성킴 대사가 계속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정상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정상회담 초안이 안 나오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네. 그만큼 북한과 미국이 이제 신경전을 심하게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 아마도 지난 비건 대표가 평양 가서 2박 3일 동안 일단 의제에 관한 허심탄회한 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2개 정도의 의제가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원하는 바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렇다면 네. 그 올라온 의제 중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합의문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프로토콜에 따르면 미리 외교장관 수준이나 아니면 실무협상 대표 수준에서 이미 합의문의 초안을 만들어 놓고 양 정상은 가서 도장 찍고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건데 네. 이른바 바텀업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무협상이 안 되면 네. 결국 현장에서 즉석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벌여서 아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특한 성격을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굉장히 좀 돌출적인 또 결정을 아하.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김정은이 담판을 짓고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이기종 기자, 지금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저 동당 역사에서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전용 열차 내부에 특급 시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날짜로 굳이 치면 나흘에 걸쳐서 열차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60시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당역에 도착한 이후에 곧장 하노이로 가서 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 묵을 가능성도, 왜냐하면 여독이라는 것도 이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네. 멜리아 호텔에는 국가 정상이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네.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예? 어제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어제 자정부터 멜리아 호텔 앞쪽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그럼 뭐 기정사실화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투숙객들은 통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취재진의 취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뭐 이 방탄 경호단들을 다 같이 거기에 묵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숙소 지금 저렇게 통제하는 모습이 네, 왼쪽인 그렇습니다. 모습이네. 네, 네, 통제하는 모습을 검색대도 볼 수 나왔어요? 있고요. 검색대?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멜리아 호텔에는 미국 측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취재진들이 함께 묵게 되는데요. 아. 이 호텔을 누가 먼저 예약을 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측 취재진이 묵는 것으로 알게 되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네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예약을 했더라도 숙소는 옮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소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네. 평가들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 좀 친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한 지붕에서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차려지는데 불편한 동거를 할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를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네요. 금방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어느 쪽이 먼저 예약을 했느냐. 미 측이 예약을 했다면 북한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좋다고 그래요. 지금 예상되는 회담장하고도 가깝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경호가 아주 유리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이미 감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한 건물 내에 물론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층부터 세 층을 이제 북측이 사용을 전세냈군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프레센터가 구성이 네. 되는데 뭐 7층인가 있대요. 네. 예, 그러니까 7층과 20층 사이에 물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은 북한으로선 그동안 북한의 특징이나 성향을 본다면 네. 피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갈 테니까 미국 보고 협조해서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옮겨달라. 요청을 하거나 아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괜찮다라고 한 걸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친화적인 또는 나는 상관없다. 네. 아니면 지금 거의 방탄 그 경호대원들을 상당히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네.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네.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고려됐을 가능성이 그럴 것 있습니다. 같네요. 네. 지금 이기종 기자 지금 자막 보니까요. 백악관이 밝힌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회담은 2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종 기자 내일로 된 만찬은 공식 회담보다는 사전에 미리 만나는 그런 성격이 좀 짙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발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7일에 첫 만남을 갖기는 하는데 만찬이고 공식 회담은 아닌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 회담은 이튿날인 28일이라고 지금 백악관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김근식 교수님, 앞서 김 교수님 이 전망처럼 27일 날 만찬은 사전에 분위기를 서로 좀 분위기를 다져나가는 우호를 다져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에 따르면은 일단 저녁 식사와 환영 행사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 행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환영 행사를 간단히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스피치를 할 수 있겠죠. 네. 환영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만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공식 회담이 28일 날 여러 차례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피셜한 공식 회담은
그 다음날 28일 날 직접 이제 단판을 짓을 것 같고요. 네. 27일은 이제 몸풀기, 아하. 그다음에 분위기 띄우기 네. 용으로 행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밝힌 바로는 그쪽에서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쪽에서는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과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이렇게 3명이 만찬에 참석한다고 지금 공개를 했고요. 네. 이에 따른다면 이제 북측도 3명이 오겠죠. 그러면 아.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측 참모 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네. 예상을 해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니까 그러네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수행을 하고 그러면 백악관의 비서실장 권한대행이 왔으니까 아마도 김여정 부부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스티브 비건이 만약에 만찬에 참석한다면 당연히 김혁철 대사가 오겠지만 스티브 비건이 아니고 백악관 비서실장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김여정 부부장이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만찬 장소라는 어떤 그 특성상, 부드러움의 그렇죠. 특성상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의 아래 작은 모습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오찬을 겸한 실무회담 때 모습이에요. 저 때도 저 때는 성김 이 대표가 있었어요. 그때 최선희 부상하고 뭐 서로 자리도 먼저 권하면서 뭐 웃음도 터져 나오는 김기호 교수님 서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연출됐었습니다. 그렇죠. 확대 업무 오찬이라 그럴까요? 네. 수행료 어찌 보면 저 김여정 제1부장도 보이고 그러네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도 보이고요. 네. 예, 그렇죠. 예. 확대 업무 오찬, 네네. 예, 이수용 또 그 당 국제부장. 그러네요. 예, 또 이용호 외상. 예, 이번에도 뭐 그 면면들이 다 있을 것 같고요. 네. 체제 안전 보장 같은 걸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그 노광철 인민무력상 우리말은 네. 국방부 장관. 네. 예,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 그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 간부들의 승진과 인사를 담당하는 당 간부부장이라고 김평애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사람의 역할이 좀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네. 되고요. 현송월로 추정되는 인물도 왔다 그랬을 때 만찬이나 오페라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예, 그것도 하나 좀 그러니까요. 관심이 되네요. 그래서 언론들이 깜짝 뭔가 공연이 있지 않을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만찬 장소로는 오페라 하우스가 뭐 유력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양 정상이 깜짝 공연을 동반 관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비건하고 말씀하시죠. 김육철하고 회담에서 조금 못한 자리를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먼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면 둘이 또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할지 네.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은 아직까지도 뭔가 의제 부분에서는 접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또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둘이 해더라도 아마 최종 빈칸은 정상 간의 역할로 그렇죠. 남겨둘 단판에 것- 한 거네.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지난 있을 것 싱가포르 같습니다. 때 김정은으로 봐서는 수학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생각지 못한 큰 수학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성묵 센터장님,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전망할 때 만찬에 3명이 배석할 때 지금 통역 포함 3명이 배석입니다. 그렇다면 통역은 반드시 당연직으로 1명 들어간다면 나머지 2명이 누가 될지가 아마 또 관심일 텐데 지금 양 정상을 빼고 배석자가 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반드시 들어간다면 아하. 거기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밝혔네요. 폼페이오 장관과 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한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서 전망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오히려 그렇죠. 비서실장 그렇게 봐야 대행이 참석하니까요. 되겠죠. 예. 김근식 교수님 전망이 맞았네요, 뒷때네. 예, 근데 뭐 일단 뭐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확실해지겠지만 지금 네. 미치기 발표한 걸로 보면 북측에서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임정석 실장이 참석할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비서실장 격으로 네. 함께 배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순회 상봉 및 회담이라고 했어요. 네. 이 일정이 공식 회담은 28일이지만 네. 27일 공식 만찬을 통해서 서로 상봉을 하고 네. 또 분위기를 높이고 사실 작년 6.12 회담과는 달리 하루 일정을 더 늘린 것은 네.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점, 그만큼 서로 또 익숙해졌다고 하는 네. 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실 연인 관계나 다름없어. 굉장히 가까워.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만찬을 통해서 지금 네. 배석자들이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만찬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네.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네. 막 그런 측면도 순기능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 내 그렇죠. 정치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가장 지금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뮬러 특검의 최종 그러네요. 결과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이미 지금 미국 국내 언론을 보면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미 정상 시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네.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뭐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추측하는 기소 의견으로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아하, 겁니다. 네. 그러면 기소 의견이라고 한다면 사실 탄핵 국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그걸 벼르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 공개라고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미 지금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예산 때문에 연방 정부 셧다운 됐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과의 지금 기싸움이 한참이고 심지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원내 총무 4명이 겨우겨우 합의해서 연방 예산에 대한 합의를 가져간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금 세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탈출구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국내 정치적 부담과 출구 전략의 필요성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덜커덕 김정은하고 이 즉흥적으로 어떤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어떤 결정들을 좀 섣불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불안감까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27일 날 저녁 만찬하고 28일 날 회담을 통해서 네. 결과문에 그 도출될 합의의 내용 중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계산만 할 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문제, 그다음에 남북 관계라는 문제,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북한의 핵폐기라고 하는 네. 근본 원칙에 대한 좀 일관된 의지는 확실하게 가져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실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문센 사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엄청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에드워드 본론을 계속해서 띄워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관계가 좋고 나는 잘했고 역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는 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핵실험을 하는 거 봐라. 미사일도 안 쏘지 않냐.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 회담도 엄청난 만남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은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서두르지 않는다. 뭐 누구에게 그렇게 빨리 하라고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네. 나는 그냥 실험만 안 하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 뭐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발언과 함께 오히려 지난 1차 회담이 끝난 후에 네. 미국 내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게 네. 뭐냐? 알맹이도 없는 회담을 했다. 비핵화, CVID는 어디 갔느냐? 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8개월 지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호기를 맞았다. 네. 그러나 핵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핵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북한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고 선택하도록 강요하면서 한편으로는 회담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자기를 향한 비판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발언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이요, 오늘 아침에 언론들 또 조간들 보도를 보면요, 김기호 교수님. 네. 이번에 하노이 선에 담길 내용 중에 성공이라고 판단할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비건 특별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변 플러스 알파에 지금 미국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플러스 알파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영변에는 한 390개 시설 정도가 돼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가 핵시설 원자로 같은 거는 나 20년 내리 30년이 지나면 거의 수명을 다했다 그러는데 네. 그 영변에 있는 주된 특징이 플루토늄입니다.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서 플루토늄을 방사학 실험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밑에 또 우라늄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영변으로 봐서는 과학적인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이 된다면은 네.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공개된 우라늄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플루토늄 핵무기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 보수해서 교체를 안 해주면은 네. 핵무기로서의 위력이 떨어집니다. 반감기가 있어서 계속 1, 2년, 3, 4년 단위로 유지 보수를 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이게 고폭탄으로 전락할 수가 있고 네. 부피도 한 농구공 이상 엄청 크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쉽고요. 반면에 우라늄은 정교하게 잘 다지면 축구공만밖에 안 되고 반영구적입니다. 네. 뭐 10년, 20년 가도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 어디다 감춰놨는지 네.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더 있는 것과 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상응 조치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내놓는 순서가 예를 들면 제재 완화가 첫 번째인데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인도적 지원까지 할 거냐 네. 아니면 남북 경협을 하는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를 허용할 것이냐 네.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북한이 내놓을 플러스 알파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유력한 것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고 네. 자꾸 지금 문성욱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걸 봤을 때 네. 미국이 이 핵실험 더 이상 안 하고 미국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이 안 날라오면 즉 ICBM 동창리에서 ICBM 발사 안 한다 그러면 핵 동결이죠 이야말로 네. 예, 그런 수준에서 또 합의해 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폐기보다는 동결 쪽에 혹시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예, 나오고 있는 지금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의 생각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도차가 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비핵화냐 이것까지는 접점을 못했기 때문에 여지껏 파리 협정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 이 자유주장에서 항상 협상에 말려든 것이 네. 이 용어의 혼란 주술 때문에 금방이로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뭐 1년, 2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네. 지금 이기종 기자, 아직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이 시각 실시간의 모습입니다만 동당 역사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긴박해 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외신 보도 하나 전해드리면 그럴까요? 네. 먼저 출발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도착했대요? 예, 하노이에 네네. 도착했고요. 네. 지금 특별열차에 함께 타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하면 아마 오늘 만나서 그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선언문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전망이. 양측의 핵심 그 실무 대표들은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먼 거리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60시간 넘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열차를 타고 온 김영철 부위원장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측의 의제 협상은 김근식 교수님 막판까지 치열하게 줄다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장은 이제 김정은과 함께 저 동당역에 내려서 그 차량을 통해서 하노이로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금방 이 기자 말씀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하노이에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네. 오늘 밤 늦게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아마도 뭐 정상 간의 일정은 따로 뭐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아마도 만나서 오늘 중에는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 지금 5일 동안에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스티브 비건 대표하고 그 김영철 대표가 계속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쵸, 네. 어제만큼은 30분 만나고 딱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제까지의 최종 조율 과정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네. 문안의 잠정주 초안을 만들어 놓고 네. 본국에 물론 보고하고 훈련을 기다리겠습니다만 오늘 도착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최종 제가 하에서 아마도 두 실무협상 대표 그러니까 네. 국무장관과 노동당 부위원장 정도의 실무협상 대표의 도착을 통해 가지고 이미 두 실무협상 대표들이 만들어 놓은 초안 정도를 최종 재가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하노이 선언에 담길 내용 중에요. 지금 아마 문 센터장님 네.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노이 선언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 남북 간에, 다시 말하면 한중 간에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그러네요. 사자란 말이죠. 물론 뭐 참전국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네. 사자인데 그중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다. 미국과 중국도 전쟁 당사자지만 이미 수교했다. 네. 자, 그리고 남과 북은 정말 가장 핵심 당사자이지만 이미 지난 4.27 또 9.19 일련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서들을 통해서 네.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하. 거기서 말하는 종전 선언이 이번 하노이 선언에 구체적으로 자 6.25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들어갈지 아하. 아니면 4.27이나 이 9.19 남북 회담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서가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네.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종전 선언이니, 자 미국과 북한이 이번에 하노이 선언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지난번 작년 6.12 성명에서 합의한 4가지 조항이거든요. 아하. 12개 의제라고 그러는데 12개 의제를 나눠 보면 이 4개 항에 각각 뭐 3개씩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뭐 3개, 2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든지 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2번째 조항, 다시 말하면 평화체제 전환과 네. 관련된 그 내용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문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실 과거에 네. 미국과 북한 간에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했고 네. 또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책무는 북한을 향해서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공격을 하지 않겠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네. 다시 말하면 불가침, 불침략 의사를 명시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공식적으로 합의한다면 그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청와대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것인지 네. 성격에 대해서는 네. 뭐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하.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이고 정말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네. 아마 이른바 청와대가 말한 네. 그런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네. 그런 표현이 이번 하노이 선언에 담겨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 문 센터장님 말씀 중에도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김기호 교수님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뭐고 평화협정은 뭔지 두 개념 중에 혹시 어떤 상위 개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게 정전협정까지. 그러네요. 현재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이 정전협정은 이 전쟁 당사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 간의 체계라는 게 아니라 네. 전쟁을 지도한 최고 군사 지휘관 간의 체계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국제법적 그 규제가 좀 약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그다음에 북한을 지원한 항미 원조 지원 팽독회, 그다음에 김일성은 그때 북한군 최고 사령관이었거든요. 이 3명 클라크 대장과 3명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약의 성격은 좋고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여기서 정지한다, 예, 휴전한다, 네. 예,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은 2가지 형태로 됩니다. 종전 선언만으로도 마무리하는 국제법 관리가 많이 있고요. 어허. 가장 중요한 거는 강화 조약 같은 평화 협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수순을 보면은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평화 협정이 대개 따르는 게 관리가 돼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선언만 가지고도 평화를 유지하는 네.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과 북한만이 그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3자나 남북미 중 4자가 네. 종전 선언을 했을 때 네. 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취재 기자들 얘기가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동당 역사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금 화면상은 안 나옵니다만 지금 동당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 이 취재 기자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시 뒤에 저 화면상에 보이는 저쪽 이 출구 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굳이 따져본다면 평양에서 23일 오후 4시 반쯤에 출발했기 때문에 60시간하고도 한 66시간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여정에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까지 연출하면서 이 동당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기종 기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환영 행사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일정에도 아마 많은 전 세계 언론이 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도착하면 아마도 호텔 방향으로 출발할 텐데요. 네. 취재진에 따르면 멜리아 호텔 앞에 취재진들도 그 차량 도로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지금 있다고 통제가 합니다. 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멜리아 호텔 쪽 통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멜리아 호텔 앞쪽이나 주변에 도로 쪽에 취재진이 있지 못하긴 통제를 하고 있다. 아마 인도 쪽으로 올라가세요라고 아마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곳에 동당역에 도착을 하면 아마 이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2시간 반 정도 차량으로 가더라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17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곧장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측 고위 인사들이 이 의전 담당 그리고 경호 담당 고위 인사들이 저곳에 동당역에 진입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면은 저곳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근식 교수님, 사실상 2019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비행기 올라탔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동 중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곧 동당역에 들어와서 네. 차량으로 바꿔 타고 하노이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역사적 담판의 실제 액터들, 실제 행위자들이 다 하노이와 베트남에 속속 지금 집결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 저기서 내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베트남 공화국에 공식 친선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베트남 지금 열차가 도착한 것 들어왔네요. 같습니다. 김정은 예. 위원장의 열차가 도착한 전용 것 열차가 지금 동당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체 객차가 한 20량에서 23량 정도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는 알려지고 있는데 또 녹색으로 지금 외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저 녹색 열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인데 저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시설로 되어 있고요. 저 열차 밑바닥에도 어떤 폭탄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탄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폭, 죄송합니다. 방폭 시설로 되어 있다. 정확한 표현 감사합니다. 방폭 시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내부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소형 헬기까지 실려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 뒤면 동당역에 진입하고 저 열차가 멈추면 아마 저 출구 쪽으로 지금 직선으로 보이는 저 출구 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걸 네. 걷는 구름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저걸 붙여놓은 거거든요. 아하, 네. 비행기 트랩처럼. 네. 예. 저기 철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예. 저곳을 트랩을 건널 수 있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공사를 네, 네, 해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것도 의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열차가 완전히 멈췄고요. 잠시 뒤면 열차의 객실문이 열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지금 네네. 올라가서 영접을 해서 같이 이제 그러네요. 오겠죠. 베트남에서도 아마 최고위급이 가서 네. 직접 영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만 공식 친선 방문 형식으로 베트남에 들렀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최고 예우로 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면 저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에 베트남의 의장대로 보이죠? 양측에 도열해서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약식 의장 약식 의장 같은 왜냐하면 예포 같은 거를 예. 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예, 하노이 같으면 할 텐데 네. 또 이제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아마 저기서 이제 북측 관계자들 또 물론 베트남의 고위 관계자 영접하면 일단 환영 인사를 한 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의전을 담당한 김창선 부장 등을 치하할 그런 또 세리머니도 하고 악수 정도. 악수 정도를 하고 미리 마련된 이 의전 차량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에 탑승하고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이 앞서 도착한 100명의 방탄 경호단이 타고 온 수송기에 실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고리항공으로. 저곳으로 다 이동이 됐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잠시 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용 차량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앞에는 이제 베트남 공안이 오토바이, 사이카로 네. 도로를 점령해서 제일 네. 앞에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때 이제 호위 사령부의 인력과 경호 인력이 같이 네. 경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지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저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국도 1호입니다. 베트남의 국도 1호라고 하는데요. 저것이 전면 통제가 돼 있다면서요, 이기종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도로는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김정은 특별열차, 전용 열차가 다소 저희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 이유는 네. 접경지 핑샹역에서 아하. 1시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최종적인 준비와 조율을 마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 동당역에 진입해서 뭔가 정비를 하거나 뭔가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이곳에서 언론에 포착되지 않는 곳에서 좀 먼저 그쵸. 이 열차를 세운 다음에 뭔가 최종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지금 출구 쪽에 바짝 차를 지금 대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아마 곧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이 조금 움직이나요? 다시 조금 움직였던 곳으로 다시 보이는데요. 네. 안 맞으니까. 뭔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곳과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멈췄던 열차가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전상 문성무 센터장님 중요하잖아요. 이 동선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 다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열차가 움직이는 것인지 네. 아니면 열차에 탄 인원들이 이미 내렸고 아하. 나오는 과정에서 이 열차가 빠져나가기 위한 것인지는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열차의 위치 이런 것들을 모두 의전상 이미 다 계획돼 있을 거고 정확한 위치에 이제 서야 되는데 네. 만약에 김 위원장이 내리는 걸 위해서 다시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움직임이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렸고 네. 내린 상태에서 지금 문을 맞춰서 여기서 이제 문이 그러네요. 열리면서 내린다면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지금 저 문일 가능성, 물론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저 문이 열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 트램 맞추는 것 네, 같이. 그러네요. 네. 자, 전용 열차의 문이 열렸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자, 문은 열린 것 같습니다만 아직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1시간째 생중계로 특보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 베트남 의장대에 와 있는 분은 정말 힘들겠습니다. 1시간째 저렇게 네.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 역시 예. 김근식 교수님 박애정신이 또 투철하시군요. 베트남 의장대까지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곳에 일단 문이 맞춰지긴 했네요. 지금 화면상 보면요. 네. 혹시 김창선 부장이
올라가면 내려올까요? 어떻습니까? 저 열차 안에 올라가면 이균형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네. 김창선 부장이 의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창선 부장이요. 현지 취재 예를 들어보니까 김창선 부장이 저 열차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뭐 상황 간략하게 아마 보고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김창선 부장. 지금 김창선 부장은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측근, 핵심 뭐 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사라고. 집사. 김정은 위원장 집사라고 불리니까. 서기실이 네. 그 권한이 막강한데 네. 공식하면 국무위원회 부장이지만 네. 사실은 서기실장, 서기실장. 비서실장. 앞서 우리 이기중 기자도 그렇게 칭했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김창선 부장이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이 동당 역사의 상황 그리고 의전 상황도 간략하게 보고한 것 같고 지금 김창선 부장 나왔네요. 네. 김창선 부장이 나왔고요. 잠시 뒤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뭐 예상대로입니다만. 제1부부장. 네. 김여정 부부장 뭐 거의 비서실장격을 맡고 있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김여정 부부장이 잠시 나와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마지막으로 의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현지에서 미리 와서 점검했던 의전 상황을 이제 실제 의전 총책임자인 김여정 부부장한테 인수인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아마 인수인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때 좀 어떤 모습일지도 좀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전용 열차 내부의 시설이 특급 시설이라 할지라도 좀 피로감, 필요한 기색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모자 쓰고 할지도 모르죠. 네. 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또 안경 쓰고 말끔한 모습으로 내릴지 네. 아니면 좀 피곤한 기색이 있을지 네. 그것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게 될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나오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10시 22분에 전용 열차 문을 열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숙하게 천천히. 네.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아마 베트남의 이 고위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영접 나온 베트남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고 지금 양측의 도열한 현장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의장은 이제 바트로 총. 네. 예상대로 뒤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근거리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꽃다발도 받아들고 예, 있고요. 저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 뒤로 이수용 부위원장. 예. 김창선 부장이 지금 이렇게 허리도 숙였고요. 네. 저거는 베트남. 베트남 관계자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옆에 통역도 있고요. 네. 네. 오늘도 안경을 쓰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좀 피곤한 기색이 좀 있죠. 예, 네. 다소 얼굴이 좀 푸석푸석한 부기가 좀 있네요. 예, 부기가 좀 보이죠. 우리도 장거리 여행, 뭐 네. 비행기나 이런 거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얼굴이 좀 부을 수 있잖아요. 네. 한영 음악이 나오네요. 지금 왼쪽, 지금 악수를 나누는 사람들은 베트남의 지금 정부 예. 고위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예. 군도 있고요. 네. 네. 아마 3군 관계자 모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을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합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베트남을 이번에 공식 친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며칠 더 머무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도 최고 예우를 갖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동당 역사를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잠시 뒤면 전용 차량에 올라타서 하노이로 동당 역사에서 하노이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차량으로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향하는 베트남의 국도 1호는 전면 통제가 된 상황이고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 정도까지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기룡 기자, 지금 보면은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좀 나와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베트남 네. 정부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동당 역사만 보여준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옆에 있는 모습까지 보니까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지금 보세요. 빨간색 기도 들고 있고 또 꽃도 들고 있고요.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당역 근처에 그 학생들을 미리 소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이제 보면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국빈들 환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저 근처에 있었던 학생들을 전체 동원해서 김정은의 환영 행사에 지금 참석하게 네. 한 것 같고 뭐 일부 시민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탔네요. 지금 방탄 경호단이 옆에서 밀착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차량 문이 열렸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에게 웃으면서 손을 또 흔들어 줬습니다. 자, 잠시 멈춰 있고요. 뭐 여러 차례 익숙하게 봤습니다만 저 방탄 경호원들이 일정 거리까지는 또 뛰어서 저 차량 옆에 뛸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네. 근데 뭐 하노이까지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조금 뛰다가 자기 경호차량 타지. 그러겠죠. 네. 아마 저 국도 1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까지 아마 이동했다가 또 경호 차량 나눠 타고 이 하노이까지 철통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왜 뜰라 그럴 때 이렇게 대기 지점까지 가는 길목이 시작 천천히 네네. 갈 때 네네. 거기까지는 방탄이 같이 가다가 아, 딱 이제 들어서면 이제 그러네요. 작년 4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 판문점에서 그러네요. 같이 뛰는 모습. 아. 또 뭐 작년 싱가포르에서도 같이 뛰는 모습을 그러네요. 익숙하게 본 그런 장면인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구보하듯이 우리가 네. 보통 운동에서 구보하듯이 저 경호원들이 건장한 체격의 방탄 경호원들로 이 이름 붙여진 저 경호원들이 구보를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 옆에서 바짝 붙어서 구보로 이 경호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대기를 하고 있을까요? 김기호 교수님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민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환영 뭐 이렇게 소금 같던가 아니면 아. 대여를 정비하기 위해서 네네. 예 이렇게 쭉 해서 그 순서 같은 거 네. 예다 정해서 출발하는 서서히 이제 이동할 겁니다. 이동합니다. 네. 그러네 일정 거리까지 뛰고요. 뛰고. 네. 예상대로 뛰고 네. 과연 어디까지 뛸지가 또 아무튼 또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측 일행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행 전부가 완전히 그 애정된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아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나눠 타고 경호차량 나눠 타고 이 바짝 붙으면서 하노이까지 곧장 갈지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예상했습니다만 중간에 의미가 있는 장소에 들를지 네. 그건 또 속속 전해져 오는 현지 취재기자, 현장에 가 있는 취재기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기종 기자 일단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하노이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 동당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노이까지 가는 길에 그 북한군 묘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북한군 묘지가 박장이라는 곳에 있고요. 네. 그리고 박린이라는 곳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아.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 경협 카드가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는 시점이어서 네. 혹여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삼성전자 공장에 방문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관련 공장 주변 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방문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전혀 없고요. 아하. 다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방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면서 이제 하노이로 가면서 방문을 하게 될지 네. 어차피 3월 2일까지 일정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어차피 이 동당역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오는 길에 그런 일정들을 소화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방문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배팅을 한다면 네. 아마도 세간의 관심은 큽니다만 그 가기 전이나 간 후나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우리 삼성전자 측에서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직접 방문회까지 했는데 삼성전자나 우리 측에서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못한다? 이건 사실 얼굴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북제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 세계 최고의 기업에 아직 제재 대상 중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
라는 것은 삼성전자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남북 경협의 긍정적 상징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 경협이란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떠맡고 떠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과정과 진전에 맞물려 가지고 남북 경협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만, 네. 그걸 지금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리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관심사와는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하. 북한의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세계 최고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그 장면 하나에 한 컷이 갖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제재와 대북 경협의 어떤 부담과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약속의 의미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제일 잘 나가는 세계 기업을 북측의 대지도자, 권력자가 방문한다? 북한으로서는 좀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도 볼 필요는 있을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김정은이 결단하면 되죠. 핵을 내려놓는 결단하고 이번 아하. 하노이 선언에서 네. 그런 대결단이 담겨지는 합의가 된다면 부담 없이 삼성전자도 갈 수 있는 합의가 것이죠. 좋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국내 언론 보도로도 알려졌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입니다만 경제적, 아마 베트남 많은 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그 세습 독재를 연구한 그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23개 국가가 형제나 부자 세습을 시도했는데 네. 그중에 세습에 성공한 나라가 9개 국가인데 3대 세습까지 이룬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답니다. 네. 그래서 세습 독재가 이렇게 3대, 4대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민심이 이반되다 보면 그것이 체제 유지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거든요. 네. 사실상 북한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400개 이상 뭐 늘어나는 걸 통제할 그렇죠. 수도 없고 네. 휴대폰이 뭐 400만 대, 500만 대, 600만 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보의 또 차단 및 왜곡도 또 어려울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사회주의 경제로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해야 김정은이 뭐 앞으로 지금 30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까지 3, 40년 통치를 유지하려면은 이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순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하느냐 네.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특보를 전하면서 뭐 동당역의 모습도 쭉 전했습니다만 사실 문 센터장님 이거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체로 보면 정말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형상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내실은 두 정상이 정말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특히 두 정상의 스타일상, 특유의 스타일상 과연 담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론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글자 그대로 이벤트거든요. 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열차 행군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그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내려놓는 결단 이미 작년에 약속한 거예요. 아하. 6.12 성명에서 지금 뭐 비핵화의 개념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비핵화는 북한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북한이 해야 할 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네. 핵을 내려놓는 확실한 결단을 하면 네. 이번 하노이 선언, 하노이의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의 삶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이나 남북 관계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신한반도 체제를 이어가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겠지만 네. 이 이벤트에 만족하고 그러니까요. 찔끔찔끔 할 듯 말 듯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면 네. 결국은 모든 부담은 김정은에게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네. 전 꼭 명심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한반도 체제를 신한반도 구상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이 객이 아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지금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권을 준다는 말을 어제 이제 수석 보좌관회에서 했을 때 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뭘까요? 그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담판을 짓는 거지만 둘 사이의 담판에는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 어떤 탈출구라든지 네. 김정은의 또 시간 끌기용 어떤 또 회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봉합이 돼버리는 것이면 우리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북핵 협상과 지금 2018년에 출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질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핵화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는 아하.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전달이 되고 관철이 되어야만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도권은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네.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의 주도권들을 확실하게 잊지 않고 확실한 원칙적으로 가시적 실천으로 갔을 때 네. 한반도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하. 김정은도 정말 자기 후손들이 핵무기를 머리에 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개발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또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경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랬을 때 또 우리의 주도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중국 자본, 뭐 일본 자본, 미국 자본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기술과 사람과 물자가 들어가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만 네. 통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주도권을 또 확보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핵화의 주도권과 남북 경협과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 그게 아마 주도권의 정확한 의미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 반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하노이로 향했어요. 그러면 이기종 기자 예상을 해본다면 이 하노이에는 언제쯤 도착한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뭐 12시 반에서 1시 1시 반 정도. 아. 그 사이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숙소 상황이 다소 알려진 것과 달라졌습니다. 아, 왜요? 어떻게요? 지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실이 그 미국 취재진의 프레스센터를 네. 옮기겠다라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부담이 아마, 돼요. 예,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민감한 왜냐면- 상황에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이기종 기자도 취재 많이 현장 가봤지만 코앞에서 기자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동선을 이 맞습니다. 움직인다는 게 네, 부담스럽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취재 환경이 될 뻔했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급하게 프레스센터를 옮긴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멜리아 호텔 앞 통제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에게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를 같이 프레스센터로 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러네요. 특히 북한 측의 경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 그러네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렇게 만나서 역사적인 회담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거든요. 아하. 적대 관계의 기자들이 우글우글 많이 움직이는데 네. 거기에 경호원들이 그 경호를 담당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러네요. 아마 그런 부담이 북한 작용했을 겁니다. 통제 가능하지만 뭐 네. 그럼요. 미국 기자들은 어떻게 통제가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마 근데 제가 아마- 볼 때는 미국이 네. 먼저 거길 선약을 했고 네. 프레스센터가 들어오기를 했는데 아마 북한 측이 요구를 했을 것이고 아마 그 줄다리기가 이제야 아마 미측에서 우리가 양보해주자라고 그렇죠.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을까 네. 추정을 해봅니다. 취재도 좋습니다만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네. 미국 언론들도 프레스센터를 철수하기로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죠. 양측 정상의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테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 철수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담이지만요. 현장에 가 있는 취재 기자랑 제가 어제 연락을 했는데 미국이 저 멜라니 호텔 7층에 프레스센터를 차리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 취재진들이 난리가 났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대요. 야, 이거 코앞에서 미국은 취재하겠구나 그렇죠. 해서 정말로 정말 뭐 난리가 야단 법석이 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이제 관건은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 반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정상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동당에 도착했고 이제 하노이를 향했다는 뉴스특보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